한때 한국을 배신했던 베트남이 현재 한국이 없으면 폭망한다고 제발 와달라며 총리까지 애원하는 상황을 속 시원하게 전달해드립니다. 꽤나 상황이 한국에게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형세입니다. 베트남의 해저 인터넷망이 망가지자 베트남을 연결하던 인터넷 속도가 급격하게 낮아졌고 해저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베트남은 누군가에게 손을 뻗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초기에 한국을 비롯해 이웃 국가의 베트남 입국을 강제로 금지 조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방 통보를 해 주변국들과의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튜브와 같은 세계 인터넷망이 중요하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해저 인터넷 연결선이 망가지자 베트남 전체의 인터넷 속도가 90년대 초로 돌아가 버렸고 이를 베트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한국 인터넷이나 해외 인터넷을 돌아다녀 보시면 베트남 사람들의 댓글이나 반응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베트남의 인터넷 연결이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접속이 자주 차단되는 주요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터넷 네트워크 공급사인 비에텔은 대만과 홍콩 등지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터넷망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해저 케이블은 총 길이가 25,000km에 달하고 깊은 해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과학기술로는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베트남의 인터넷은 망가진 AGG의 일부인 이전의 AEE1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해저 인터넷망 AEE1은 12년 이상 된 해저 인터넷 연결선으로 2009년 11월에 설치되어 10년 전 인터넷 속도를 갖고 2020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2010년도 인터넷 속도가 아닌 베트남의 2010년도 인터넷 속도이니 비교 안 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천리안이나 전화 인터넷급의 속도로 현재 베트남인들은 느려 터진 인터넷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베트남 회사는 해저 지역에서 해당 케이블 손상을 막고 인터넷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복구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해외 도움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고 더불어 코로나 여파로 베트남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평소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인터넷 대역폭이 증가한 것도 일부 문제가 늘어나 버린 상황입니다. 실제로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베트남의 평균 광대역 속도는 싱가포르의 70MB, 말레이시아의 23.86MB, 태국의 18.21MB에 비해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느린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더 이상 손을 놔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자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갖춘 한국에 제발 와달라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탁을 받고 국내 한 네트워크 전문가는 한국, 일본의 경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해저 케이블이 다양하지만 베트남은 사실상 하나에서 2개의 선에만 의존한다며 이조차도 10년 이상이 지난 노후화된 케이블이라 지속적인 인터넷 속도를 보장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베트남의 노후화 인터넷망을 안타까워했었는데요. 이와 관련 한국 업체는 베트남의 애원에 국내 과학기술을 동반해서 베트남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무인 수중 건설 로봇이 베트남 가스 광구 개발 사업과 인터넷망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관련돼 한국해양수산부는 작업용 무인 수중 건설 로봇 URI-T가 8월 초 베트남 가스 해저 매설 공사에 투입될 것이라며 무인 해양 건설 장비 기술의 우수성을 알아본 베트남이 이제는 한국에게 머리를 숙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불어 이전에 진행했던 수중 건설 로봇 개발 사업과 로봇 성능 개선 및 현장 실적 확보를 위해 현재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중 건설 로봇 실증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 로봇 기술이 나날로 늘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공사에 투입된 한국산 해저 로봇은 고압의 물을 해저면에 분사해 땅을 파고 관로를 매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수심 2500m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정밀 제어와 항법 기능을 갖춰 케이블이나 관로를 최대 3m까지 매설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이 같은 한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하고자 한국에게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외 경쟁사 제품에 비해 2배가량 매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현재 하루라도 빨리 해저 인터넷망을 고쳐야 하는 베트남의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해당 국산 로봇은 현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기술 지원하에 베트남의 관로 굴착과 가스관 포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말 베트남 공사를 마치고 거제시 해저 상수관 매설 공사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해저 로봇 관련 수주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예정이며 이를 비롯한 무인 수중 건설 로봇들은 국내외 해저 케이블 및 구조물 공사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개발과장은 이번 국산 무인 수중 건설 로봇의 해외 시장 진출 사례가 해외 장비 임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아니라 국내 수중건설 로봇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중건설 로봇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현재 19억 달러 규모의 해외 수중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도움의 손길을 내민 베트남이 한국 기업들에게 더 도와달라며 총리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주춤해진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총리까지 직접 나선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은 베트남에서 누적 외국인 투자 1위 국가이고 작년에도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였지만 올해 한국의 베트남 투자의 규모는 5위로 밀려나며 베트남은 이제 한국에 눈밖에 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총리가 현지에 진출한 특정 국가 기업인들을 대거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데요. 이는 베트남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상 속사정은 현재 베트남이 다른 이웃 국가들에게도 또한 거부를 당하고 있으니 한국에게 다시 한번 의지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푹 총리는 인사말에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오랫동안 베트남에 투자해왔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투자하길 원하는 듯 했습니다. 더불어 푹 총리는 또 베트남에 투자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자신에게 얘기해달라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드리겠다고 말하며 한국 기업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가 인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유럽연합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인 EVFTA가 발효되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EU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하나의 미끼를 던졌습니다. EU 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한국 기업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설명을 했는데요. 한국은 EU와 베트남 FTA에 따라 베트남에서 수출할 경우 수입액 기준 99에서 100%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이익이 있고 한국 기업의 높은 수준의 유럽 시장 개방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한국 EU FTA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직물을 수입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EU로 수출할 경우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아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한국산 고품질 원사 및 기타 원부자재 수요도 커질 전망이며 베트남산 신발, 가방 등 소비재도 관세율이 크게 낮아져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 및 베트남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며 베트남 총리는 자기 홍보에 치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EU와 FTA를 맺지 않아 중국산 직물을 생산한 의류는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현재 EU는 의류 수입의 3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대 12%에 달하는 관세를 적용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EU 베트남 간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국산이 베트남산 의류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베트남 총리는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 발산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총리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한국에 매달리는 경우가 또 있었는데요. 올해 베트남 정부의 한국 기업 투자 유치 노력은 지난달 30일 본격 시작했고 베트남 외교부 제안으로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임직원 300여 명을 초청한 대규모 투자 상담회인 미트코리아 행사 또한 열렸었습니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마련한 이 자리에는 베트남 63개 지방정부 가운데 60여 곳의 고위급 대표단 500여 명이 참석해 한국 기업을 잡으려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이달 8일에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과 베트남 외교 아카데미가 한국과 베트남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주제로 전략 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며 베트남의 투자를 급감한 한국을 잡으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국인의 반응은 베트남의 노력이 가식이라고 보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고 한국 기업 나가라고 했던 것이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베트남의 웃는 얼굴이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한국 기업의 뒤통수를 친 경우나 한국인들을 조롱한 베트남 인터넷 언론들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도 베트남의 그 검은 속내를 감췄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이와는 달리 차라리 중국보다는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식의 반응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요즘 가라앉는 국가이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하나의 해외 시장이 되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베트남의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절실히 느낀 한국 기업이 많았을 것이니 한국은 과투자하지 말고 하나의 생산 거점으로만 베트남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한때 한국을 배신했던 베트남이 현재 한국이 없으면 인터넷과 같은 세계 연결망을 수리 못한다며 제발 와달라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베트남 총리까지 한국 기업을 애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꽤나 상황이 한국에게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형세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 매체에서
통해서 베트남인들의 해외 반응들이 점차 그 수가 작아지는 이유를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본다면 이렇게까지 베트남이 한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를 또한 확실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한 줄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줄 이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